안녕하세요. 지식생활 시청자 여러분, 지난 첫 번째 편에서 견과류가 우리 몸에 얼마나 필수적인 존재인지, 그리고 심장과 뇌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셨죠? 이제 견과류를 매일 챙겨 먹어야겠다는 마음은 드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진 않으셨나요? 도대체 어떤 견과류를 먹어야 가장 좋을까? 길거리 편의점부터 대형 마트까지 진열된 견과류를 보면 머리가 지끈거릴 때가 있습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잣, 캐슈넛, 피스타치오 종류도 많고 효능도 다 다르다고 하니 나에게 딱 맞는 견과류를 고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거나 한 줌 집어 먹어도 괜찮을까요?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목표와 필요에 따라 최고의 효과를 내는 나만의 견과류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지식생활 두 번째 편에서는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겁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박찬우 원장입니다. 마치 견과류계의 어벤져스처럼 각기 다른 슈퍼파워를 가진 견과류들을 한데 모아 누가 최고의 히어로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는 어떤 견과류가 가장 잘 맞는지 명확하게 비교 분석해 드릴 겁니다. 두뇌 건강이 고민이신 분부터 피부 미용에 관심 많은 분, 혹은 기력 회복이 필요하신 분까지 각자에게 꼭 맞는 인생 견과류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대충 좋은 것 말고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선택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간식 바구니에 혁명을 일으킬 이번 시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지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견과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견과류계의 슈퍼히어로들을 한 명씩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주자는 바로 뇌 닮은 견과류라는 별명을 가진 호두입니다. 여러분, 호두를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쪼개진 호두 알맹이는 마치 인간의 뇌 주름과 놀랍도록 닮아 있죠. 그리고 이 외형적인 유사성만큼이나 호두는 실제로 우리 뇌 건강 증진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효능을 자랑합니다. 호두가 뇌 건강의 왕으로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의 함량이 모든 견과류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지 않아 반드시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특히 뇌는 인체에서 가장 많은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기관이며, 이 지방의 약 60%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DHA는 뇌 신경세포, 즉 뉴런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으로서 뇌 기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호두의 풍부한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몸 안에서 일부 DHA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환율은 개인차가 있지만 식물성 오메가3 공급원으로서 호두의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건강한 신경세포막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치 고속도로가 잘 닦여야 자동차들이 막힘없이 달릴 수 있듯이 뇌의 신경망도 건강한 세포막을 통해 정보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움직여야 학습 능력,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정보 처리 속도와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어제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지금 이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하는 모든 과정에 호두 속 오메가3 지방산이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호두는 뇌인지 저하 및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기억력 감퇴나 인지 기능 저하는 많은 분들의 큰 고민일 텐데요. 호두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과 더불어 풍부한 항산화 물질들은 뇌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손상을 방지하여 이러한 걱정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뇌의 노화를 늦추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호두의 뇌 건강 효능은 단순히 오메가3 지방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호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과 폴리페놀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뇌는 높은 산소 소비량 때문에 활성산소의 공격에 매우 취약한 기관입니다.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는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이는 노화에 따른 인지 기능 저하와 더불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호두 속의 항산화 성분들은 이러한 유해한 활성산소를 무력화하고 뇌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호두에 많은 엘라그산과 같은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로 뇌 건강을 다각도로 보호합니다. 또한 호두는 뇌 기능에 필수적인 비타민 E, 마그네슘, 엽산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E는 뇌세포막을 보호하고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돕습니다. 엽산은 뇌 발달과 신경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모든 영양소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호두를 명실상부한 최고의 브레인 푸드로 만들어줍니다. 호두는 뇌 건강 외에도 다양한 부가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풍부한 불포화지방산과 아르기닌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도 탁월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여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또한 호두는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관절염과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의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포만감을 주어 체중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이러한 호두의 놀라운 효능들 덕분에 호두는 특정 대상에게 특히 더 강력하게 추천됩니다. 수험생 및 직장인은 학습 능력, 기억력, 집중력 향상이 필요한 학생들과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호두는 최고의 두뇌 간식입니다. 오후에 졸음이 쏟아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때 커피 대신 호두 한 줌을 섭취해 보세요. 뇌에 건강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중장년층 및 노년층은 나이가 들면서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기에는 호두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치매 예방과 뇌 노화 지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호두는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에 관심 있는 분은 콜레스테롤 관리, 혈압 조절, 혈관 건강 증진에 관심이 있다면 호두는 식단에 꼭 포함해야 할 견과류입니다. 만성 염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호두의 강력한 항염증 효과는 몸속에 불필요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어 전신 건강 개선에 기여합니다. 호두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요거트에 섞어 먹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인 약 28g, 즉 호두 7에서 8알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한 줌의 호두가 여러분의 뇌를 더욱 스마트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뇌에 좋은 자극을 주는 운동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죠. 활성화되는 뇌세포 그래픽을 상상해 보세요. 호두가 여러분의 뇌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만나볼 견과류 히어로는 바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그 고소한 맛과 바삭한 식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단순히 맛있는 간식을 넘어 우리 몸의 아름다움과 뼈 건강을 지키는 데 탁월한 효능을 가진 동반자입니다. 특히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거나 튼튼한 뼈를 만들고 싶다면 아몬드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몬드가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불리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비타민 E의 최고 공급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 피부 세포를 유해한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를 손상시켜 주름을 만들고 피부 탄력을 저하시키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E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중화시켜 피부 세포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마치 피부에 든든한 보호막을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아몬드 섭취가 피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폐경기 여성들이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얼굴의 주름 깊이와 너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비타민 E의 꾸준한 항산화 작용이 피부 세포 수준에서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입니다. 또한 아몬드에 함유된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은 피부의 유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여 수분 손실을 막고 건조함을 줄여주기 때문에 피부가 더욱 촉촉하고 윤기 있게 빛나도록 돕는 것이죠. 건강한 유수분 균형은 여드름 같은 피부 트러블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의 또 다른 중요한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있습니다. 아몬드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과 마그네슘 함량이 매우 높아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주성분이며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고 뼈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감소하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시니어층에게 아몬드는 뼈를 튼튼하게 지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식품입니다. 폐경기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인해 골밀도 감소가 가속화되는데 아몬드 섭취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아몬드 섭취는 뼈를 강화하고 골절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몬드는 다른 견과류에 비해 식이섬유와 단백질 함량이 높아 여러모로 우리 몸에 이점을 제공합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위장에서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과식을 줄이고 체중 관리에 유리합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식사 사이에 아몬드 한 줌을 간식으로 섭취하여 공복감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 및 생성에 중요하며 식이섬유와 단백질의 조합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어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입니다.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 인슐린 반응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아몬드의 또 다른 숨겨진 매력은 바로 장 건강입니다. 아몬드의 풍부한 식이섬유 중 일부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우리 장 속에 사는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어 이들이 건강하게 번성하도록 돕습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 환경은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뇌 건강과 기분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 내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몬드 한 줌은 여러분의 장 속 유익균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셈이죠. 이 외에도 아몬드에는 리보플라빈 비타민 B, 나이아신 비타민 B3, 칼륨, 아연 등 다양한 미량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리보플라빈은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이며 나이아신은 신경 기능과 소화기 건강에 기여합니다. 칼륨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연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아몬드는 피부, 뼈, 체중 관리, 장 건강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팔방미인 견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는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고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분은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E가 피부 노화를 막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이어트 중이거나 체중 관리가 필요한 분은 풍부한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포만감을 주어 식욕 조절에 유리합니다. 갱년기 여성 및 뼈 건강에 관심 있는 분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골밀도 유지 및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은 낮은 혈당 지수와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돕습니다. 아몬드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간식이지만 요거트나 시리얼에 넣어 먹거나 샐러드 토핑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하루에 약 23알 정도의 아몬드는 여러분의 아름다움과 뼈 건강을 위한 현명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아몬드 한 알이 여러분의 빛나는 피부와 튼튼한 뼈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견과류계의 슈퍼스타들을 만나보는 시간, 세 번째 주인공으로 잣과 땅콩을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이 두 견과류는 각각 기력 회복과 단백질 공급이라는 아주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 특정 건강 목표를 가진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력 회복의 명수, 잣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잣은 예로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여러 문화권에서 기력을 보충하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자양강장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임금님의 수라상에 오르거나 귀한 손님 접대용으로 쓰였던 기록을 보면 그 가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잣의 효능은 단순히 민간요법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풍부한 미네랄 프로필에 의해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뒷받침됩니다. 잣이 기력 회복에 탁월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철분과 마그네슘 함량이 다른 견과류에 비해 특히 높기 때문입니다. 먼저 철분은 우리 몸의 혈액 내 산소 운반에 필수적인 헤모글로빈의 핵심 구성 성분입니다. 헤모글로빈은 폐에서 얻은 산소를 온몸의 세포와 조직으로 운반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도록 돕습니다. 만약 철분이 부족하면 헤모글로빈 생성이 원활하지 않아 빈혈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심한 피로감, 무기력증,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등을 유발합니다. 잣은 이러한 철분 결핍성 빈혈을 예방하고 이미 빈혈이 있는 분들의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어 신체 활력을 되찾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마치 지친 몸에 신선한 산소를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인체 내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로 에너지 생성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ATP라는 형태로 에너지를 만드는데 마그네슘이 이 ATP 생성 과정에 필수적인 조효소로 작용하여 신체의 활력을 증진시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만성 피로, 근육 경련, 수면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잣은 충분한 마그네슘을 공급하여 이러한 증상들을 완화하고 우리 몸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전반적인 기력과 활력을 북돋아 줍니다. 잣을 꾸준히 섭취하면 마치 몸속에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를 하나 더 짓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잣은 또한 심혈관 건강에 유익한 올레산, 리놀레산과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산들은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잣에 특별히 함유된 피놀렌산이라는 성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피놀렌산은 식욕 억제 호르몬인 콜레시스토키닌과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의 분비를 촉진하여 포만감을 높이고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력 회복뿐만 아니라 체중 조절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견과류입니다. 잣은 밥에 넣어 먹거나 죽, 샐러드 또는 견과류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차에 띄워 마시거나 죽에 고명으로 얹으면 그 고소한 풍미와 함께 잣의 영양소를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어 시니어층에게 더욱 좋습니다. 이제 단백질의 강자, 땅콩에 대해 알아볼까요? 땅콩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견과류입니다. 하지만 그 영양 가치는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땅콩은 대부분의 견과류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독보적으로 높아 경제적이면서도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땅콩의 단백질은 식물성임에도 불구하고 필수 아미노산을 고루 갖추고 있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채식주의자나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양원입니다. 단백질은 근육, 피부, 머리카락, 손톱 등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조직을 구성하고 효소와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며 면역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근육량 유지가 중요한 중장년층에게
땅콩은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보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식물학적으로 땅콩은 나무에서 열리는 일반적인 견과류 트리 넛가 아니라 땅속에서 자라는 콩과 식물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 영양 성분과 식용 방식이 견과류와 매우 유사하여 일반적으로 함께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알레르기 등 특정 상황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땅콩의 또 다른 놀라운 장점은 바로 혈당 지수가 14로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혈당 지수는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숫자가 낮을수록 혈당을 완만하게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땅콩의 풍부한 단백질, 지방, 그리고 식이섬유의 조합은 위장에서 탄수화물의 소화 및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때문에 땅콩은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특히 유익한 간식입니다. 식사 사이에 땅콩 한 줌을 섭취하면 급격한 혈당 변동을 막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땅콩에는 적포도주에도 함유된 것으로 유명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합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항암 효과 및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땅콩에는 피부 건강에 좋은 비오틴, 에너지 대사와 신경 기능에 중요한 나이아신,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땅콩은 다양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볶아서 그대로 먹거나 땅콩 버터로 만들어 빵에 발라 먹고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도 활용됩니다. 하지만 땅콩 버터를 선택할 때는 설탕이나 첨가물이 적게 들어간 순수한 땅콩 버터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짭짤하게 양념된 볶음 땅콩보다는 가공을 최소화한 생땅콩이나 저염으로 볶은 땅콩을 선택하여 땅콩의 건강 효능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잣은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력 회복제로 땅콩은 근육과 활력을 위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각각의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목표에 따라 이 두 견과류를 현명하게 활용하여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생활 시청자 여러분. 견과류 탐험의 마지막 주자는 바로 브라질너트입니다. 이 견과류는 다른 견과류들과는 확연히 다른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품 중 셀레늄의 제왕이라 불릴 만큼 압도적인 셀레늄 함량을 자랑한다는 점입니다. 이 작은 한 알이 가진 힘은 실로 놀랍지만 동시에 아주 치명적인 경고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브라질너트의 셀레늄이 얼마나 풍부한지 상상이 되시나요? 다른 견과류가 미량의 셀레늄을 함유하고 있다면 브라질너트는 단 한 알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뛰어넘는 셀레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너트 한 알에는 보통 60에서 90 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이 들어있는데 이는 성인 하루 권장량인 55 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그야말로 셀레늄의 보고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셀레늄이 우리 몸에서 어떤 마법 같은 작용을 할까요? 셀레늄은 우리 몸의 마스터 항산화제로 불리는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 효소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이 효소는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며 암,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셀레늄은 이러한 활성산소를 무력화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마치 우리 몸속 세포들을 지키는 최정예 특공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셀레늄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 세포의 기능을 강화하여 외부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데 기여합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잔병 치레가 잦은 분들이라면 셀레늄 섭취를 통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의 정상적인 기능에도 필수적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셀레늄이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항산화 및 면역 조절 능력은 특정 암의 위험을 낮추고 체내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하지만 브라질너트의 이 독보적인 장점은 과다 섭취 시 심각한 독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과 동전의 양면을 이룹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미량 원소이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셀레늄을 과잉 섭취할 경우 셀레노시스라는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셀레노시스의 증상으로는 탈모, 손톱 부서짐, 구역질, 설사, 피부 발진, 신경 손상, 심하면 심장 기능 이상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므로 브라질너트는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브라질너트는 하루 한두 알이라는 섭취 상한선을 반드시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만약 크기가 큰 브라질너트라면 하루 한 알만으로도 충분한 양의 셀레늄을 섭취할 수 있으므로 2알 이상은 절대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하루 견과 제품에 브라질너트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수를 꼭 확인하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셀레늄은 다른 음식으로도 섭취될 수 있기 때문에 브라질너트를 통해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브라질너트는 그 어떤 견과류보다 특정 영양소의 함량이 뛰어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섭취 제한이 필요한 견과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작은 씨앗이 가진 놀라운 효능을 안전하게 누리시려면 과유불급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생활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견과류의 왕을 찾는 여정 그 2번째 편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견과류가 왜 우리 몸에 필수적인지 그 기본적인 과학적 효능을 알아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수많은 견과류 중에서 나에게 딱 맞는 인생 견과류를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뇌 건강의 챔피언 호두를 만났습니다. 호두는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을 통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뇌세포를 보호하며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독보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부터 중장년층까지 뇌를 활기차게 유지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호두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어서 아름다움과 뼈 건강의 동반자 아몬드의 매력을 살펴보았죠.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E가 피부 노화를 막고 촉촉한 피부를 가꾸는 데 기여하며 풍부한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를 튼튼하게 지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거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분들께 아몬드는 꼭 필요한 친구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력 회복의 명수, 잣과 단백질의 강자, 땅콩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잣이 가진 철분과 마그네슘이 어떻게 우리 몸의 피로를 덜고 활력을 불어넣는지, 그리고 땅콩이 가진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과 낮은 혈당 지수가 어떻게 근육 건강과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들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훌륭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한 알의 기적, 브라질너트의 강력한 셀레늄 효능을 알아보는 동시에 과다 섭취 시 치명적인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중요한 경고도 드렸습니다. 이처럼 견과류는 놀라운 효능을 가졌지만 종류별 특성과 섭취량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견과류가 여러분의 건강 목표에 가장 잘 맞는지 명확히 파악하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견과류만을 고집하기보다 다양한 종류를 번갈아 섭취하며 각기 다른 견과류가 제공하는 고유한 영양학적 이점을 폭넓게 누리는 것입니다. 마치 건강한 삶을 위한 영양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처럼요. 자, 이제 나에게 맞는 견과류를 고르셨나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그 효능이 반감되거나 심지어 우리 몸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견과류의 효능을 100%, 200% 끌어올리는 가장 똑똑한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 먹어야 할지,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어떤 견과류를 피해야 할지 등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예정이니 지식생활, 슬기로운 견과생활 다음 편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꼭 다시 만나요.